다음은 사등면 주요 사업입니다. 침수로 큰 불편을 겪어왔던 신계지구는 207억 원을 투자하여 28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항도마을 안길은 4월까지 학포장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는 시민 여러분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책임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대로 질의는 3분 정도씩 먼저 받고 시장님께서 3분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의나 건의하실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으시면 본인 소개 후 질의나 건의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내 이장님 먼저. 예. 반갑습니다. 성내마을 이장 박정호입니다. 먼저 25년 저희 마을의 주민 편의와 복지에 힘써 주신 시장님, 국회의원님, 그리고 또 시의원님, 시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을은 KTX 거제 역사 인근에 위치하다 보니 모든 분들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훌륭한 거제 KTX 역사가 건설되길 바라면서 저희 마을 주민들은 KTX 역사 건설 시 줘야 되는 사등리산 2-3 일부 부지를 수용하여 1차 역세권에 포함시켜 줄 것을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바람을 좀 피하고 기억자를 조금 꺾어서로 그 선장 좀 해주십사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 그 선장을 갖다가 지나간 박 시장 때 그 와서 보고 그 이제 선장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우게 그 보수를 좀 했습니다. 석기달 때 가지고 천장 고운 걸로 좀 쳐가지고 보수를 조금 해놨는데 그게 연장이 안 되놓게나 그 바람만 불면 그 배 두 척 있는 게 저 금포 선장으로 평행됩니다. 그래 그것 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답변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이장님, 네. 존경하는 시장님 반갑습니다. 지석마을이장 구진옥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건의사항이고 한 가지는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는 저희 지석마을 농민들의 올해 수건 사업의 농업 용수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 용수로는 현재 심각한 복합적인 문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현재 1m 20폭이고 부족한 용수로 구격으로 인해 가지고 원활한 영농 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1m 50폭이 확장이 되어져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용수로의 극심한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 있는 논으로 물이 침수되어 농사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물이 넘쳐서 논에 쓰레기와 각종 쓰레기와 모래, 자갈 등이 유입하여 가지고 결국에는 수확을 포기하는 발생이 매년마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사등 면민이나 거제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부산 국도관리청에다가 전화를 몇 번 이제 하고 도로가에도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는 지하 통로 박사 문제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 할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국도관리청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서울 그 도로공항부에 그 담당자하고 그 통화를 했는데 그 전화벨 소리가 좀 울려가지고 정확한 그 내용을 제가 그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3월 되면은 전화를 하면은 정확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오늘 도로가에도 오셨는지 모르지만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됐다. 예, 우리 이장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KTX 역사가 들어서는 인근마을의 성내 이장님 박종 이장님께서 KTX 역사 부지에 지금 현재까지 포함되지 않는 잔여 부지를 좀 편입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사등성 정비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어쨌든 이제 KTX 건설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그리고 KTX 건설과 함께 저희 이제 거제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세권 개발을 잘 추진을 해서 우리 거제시뿐만 아니라 우리 사등이 역세권과 함께 다시 좀 성장하고 중심이 거제의 중심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마련해 가는데 우리 시가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잔여부지 포함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가능하면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저는 이장님 이거 오늘 그 잔여부지에 대한 편입 이런 부분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돼가지고 일단 우리 국장님 한번 내용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최성환입니다. 성내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사 부지는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역사 부지 외에 성내천하고 그 잔여 부지에 대한 그 보상을 지금 요구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저희들 그 시공구에 해당되는데 이게 시공구가 아직 발주가 안 된 부분이 지금 등기로 가고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등기가 설계 플러스 공사까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6월달 정도 되면은 사업자가 정해집니다. 그 사업자가 정해지면은 저희들이 그 사업자하고 거제시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이런 민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철도공사에 가서 보상이 협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때 결정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그에 대한 결과는 그때쯤 다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사등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리 좀 답변 가능한 국장님, 우리 한경 국장님이 옥정 국장님이 한 답변 좀 드리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옥주원입니다. 그 이장님께서 작년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등성 주변 풀베기하고 지작물 철거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장님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다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또 풀베기라든지 환경 정비 또 장기적으로는 국가사적 지정까지 제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등천 부분은 우리 국장님 예, 안전건설국장 박무석입니다. 사등청 정비는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계획은 없고요. 그다음에 아마 역세권 관련해서 아마 중복되는 구간에 일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구간에는 KTX
역세권 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사등천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 도의에서 계획이 없는데 이제 역세권하고 이제 겹치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진행 일부 구간이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장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KTX 지반이 14m를 올라가는 걸로 설명했습니다. 그 이제 왜 올라가느냐 질문을 하니까 은양 저수지 홍수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 저수지가 범람을 했을 때 배를 보지 않는 높이가 14m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은 같이 아마 병행된 거로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일단 예, 시장님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특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같이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 설계에 포함됐습니다. 그럼 그 포함할 적에 주민들하고 의논을 들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사등천 부분도 한번 그 같이 이후 절차에서 한번 좀 챙겨 볼 수 있도록 그래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해주면 좋겠고요. 예. 우리 대리마을 이장님 그 농로를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선창마을에 방파제를 한 10m 정도 좀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이 농로 개설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오셨네. 예. 예,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입니다. 조한우 대리 이장님께서 건의하신 64-31과 32 인근 복개 요청 구간은 농업기계 등 이동 영농 편의와 주민 통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구역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 돼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협의는 해보지는 않았고요. 예, 아직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게 이장님 언제 이게 건의를 하신 겁니까? 오래됐습니까? 그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예. 이야기는 저번에 했고. 예. 근데 요 오늘 뭐시고 시장님 앞에서 하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그 도로가 뭐시고 노총공사하고 별로 합의 안 해도 될 게 그 지금 현재 돼 있는 그 구간만 복개를 해가지고 포장만 제대로 좀 해주면 길이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농촌공사하고 협의 안 해도 그 정도만 좀 해줘도 우선이 되겠는데 안 그러면 그 도로가 언양을 해서 둔덕을 넘어가는 도로하고 그 연결이 돼요. 그럼 대리로 차들이 올라가 글로 가는 게 지금 현재 농로돼 있는 대로. 이장님 말씀은 뭐 확장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예. 기존 있는 기존- 포장만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지금 현재 양쪽 가에 풀이 나가지고 차들이 가면 긁어삐고 그러거든요. 억새가 올라가지고 이제 옛날에 뭐시고 수로 공사를 하면서 간을 연한데 그 사이가 이만큼 빈자리가 있어요. 한 그 2m 정도. 농로는 이용을 많이 합니까 주민들이? 많이 하지요. 거기 농기계고 차들이 거의 그 길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둔덕을 넘어가는 길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차들이 많이 가고. 예, 이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 본다 이렇게 시간 끄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농어촌 공사에 뭐 통보식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계획 세워가지고 농어촌 공사 얘기를 하고 우리 이장님 말씀은 굳이 뭐 확장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깨끗하게 포장만 하면 된다는 쪽이니까 우리 면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부서하고 해서 빨리 포장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부대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하여튼 그게 또 소유가 농어촌공사 돼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협의 과정 거쳐야 되니까 예, 빨리 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선착장 부분은 제가 우리 그 부서장한테 이거 조금 힘들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예. 예, 경제해양국장 주정훈입니다.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그 방파제 연장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좀 예산 부자 보니까는 작년에도 일부 좀 보완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내에 한 90개에 가까운 그 어촌 어항이 있다 보니까는 실제 이것도 저희들이 11호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선 순위가 밀려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불편하시면 저희들은 현장 확인해 가지고 선창이 지금 현재 어장하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동네.
그 사람들이 배를 대는데 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선창이 그러니까 배를 못 부리고 그 두 분은 기존적으로 의당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배를 거기에 정박을 하는데 물이 나오면 배가 빠져버리니까 물이 빠져버리니까 그 배를 제대로 정박 못 하고 따틀라가 저 바닥에다 비를 때웁니다. 때웠다가 그 이제 물 들으면 그 뒤로 가고 배를 타고 나가고 그런 현상이고 그러니까 그 새바람 따지거든요. 그가 또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비바람이 조금만 불었다 그러면은 저 금포선탕으로 평을 갑니다. 이장님 또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한번 앞으로 좀 돌아보고 그 내가 많이 연장해 주라 그런 건 아니고 한 10m 정도만 연장해 가지고 그 기역자를 좀 꺾어서 그 새바람 따지 그것만 좀 막아줬으면 그렇게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장님 한번 현장 찾아뵙고 저희들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지성마을 구준 이장님께서 이 용수로 문제를 말씀하셨고 이 국도 지하 통로 박스가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좀 이 문의를 좀 주셨는데 이 용수로 부분 혹시 우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명수입니다. 기존 농수로는 현재 확인 결과 노후화되어 있고 이연부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할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요 건의한 요청 구간이 140m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좀 소요될 거로 필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이 확보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뭐 확인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예,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 말씀이니까 참고를 이장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참 오래 걸립니다. 국도 확장 이 부분 그죠? 예, 벌써 시작이 더 됐어야 됐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통로 박스 일정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그 사등 장평국도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확장 6.8km 구간이고 지석을 포함해서 고차로 세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재조사 통과해서 지금 현재 실질 설계를 보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설날 전후 일정이 아마 잡힐 것 같습니다. 주민 설명회 일정이 설명회를 마치고 그 다음 절차는 또 기재부 총사업비 또 조정 협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상반기 중에 올해 상반기 중에 만료될 것 같고 하반기 중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그 옛날에 6자선을 한다고 할 때에 설계에 나온 부분이 그 우리 저 주택들이 많이 편입이 됩니다. 편입이 돼 가지고 제가 그 국토관리청에 전화를 하고 그 공항부 그 직원하고도 그 설계 부분이 그 담당자분인데 그 말이 올려 가지고 그 정확한 답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주민들은 내 집이 들어가는데 포함이 되는데라고 이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장도 알아야 되는 거 답을 해줘야 될 겁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요 앞선에 그 저 부산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그 청량을 했습니다. 청량해가지고 제가 한 이틀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부분을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계 부분 내 걸 갖다가 제가 그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집에 와서 옛날에 그 설명할 때에 그 6차선에 그 설명할 때에 같더라고요. 같아가지고 제가 그 전화를 하니까 지석 부분에는 그 전에 돼 있는 설계 부분하고 큰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변경된 것이 없다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저 도로변 주위에 집이 많이 그 편입이 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도 알아야 뭐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그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뭐 어떤 설계 부분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알아야만 우리 주민들도 예 국장님 그러면은 일단 한 번 더 이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청에다가 정확한 내용들을 한번 문의를 하셔서 일정 사항들을 이장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설명회 이전에 저희들 필요하면 자료를 좀 확보해서 한번 이장님하고 오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량 이장님 한번 마이크. 예,
반갑습니다. 오량마을 이장 옥윤석입니다. 시장님께서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현장을 찾아 사등면에 시간을 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오량 951번지 신거제대교 입구입니다.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사업이 사업비가 90억까지 책정이 되었고 공공건축 설계 용역까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이 중단됐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솔직히 소외감마저 느낍니다. 그래서 이곳은 정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제의 관문입니다. 관문인 이곳에 왜 사업이 중단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하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등면 오량마을이 사등면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동기구 하나 없는 마을이 오량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량마을에 운동기구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견내량 이장님. 예. 반갑습니다. 견내량 이장 고정민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참 마련해 주신 시장님과 면장님이야 기타 관계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견내량 건의사항은 2건입니다. 지금 구대교 입구에 충렬재단 땅 지번이 90번지입니다. 그것이 지금 깔대밭이라지 집에 산이 지금 계룡산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지금 웅창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가 지금 많이 서식을 해가지고 옆 민가에도 지금 피해를 주고 농작물에도 비싼 시금치, 상추만 먹지 배추는 또 안 뜯어먹고 실제 집에 들어와서 장독도 깨고 이런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땅을 이제 이 동네에서 신촌 마을 들어서기 전에 우리 견내량 마을로 이제 그 동네를 세우려고 했는데 충렬재단 땅에서 팔지를 안 해가지고 못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신촌 마을이 저리 간 줄 아십니다. 이 부지가 넓으니까. 그런데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땅을 매매를 한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고 또 첫째 그 충렬재단 땅이 되는 게는 지금 억수로 동네 주민들한테 민폐를 많이 끼칩니다. 지금 숲이 깔대밭이라는 숲이 있는 숲도 지금 한 2m 정도 그 평수가 한 3,000평 됩니다. 그걸 갖다가 시에서 매입을 좀 하든가 이래가 공원화로 좀 만들어주면 그래도 거제의 가문인데 말만 거제의 가문이다 해가지고 거제 견내량에 대해서는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건은 구거제댁에 이어서 오랑초등학교까지 포장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신대교가 94년도에 완공이 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1년 후에 그 포장이 돼가지고 지금 한 30년 된 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막힘이라든가 군열이라든가 지행도 높고 낮은 급이 많이 있고 지금 우리 동네 차들만 해도 한 50대가 팽도 왕도 한 100대가 오가고 주말 되면은 300~400대 차가 많이 오고 이랍니다. 그러니 그 차선도 없고 도로 포장도 안 되고 그러고 또 우리 마을에서 98%가 노령화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간다 보면 차들이 와가지고 허리를 맞추고 뻘뻘 숨고 이런데 도로 포장도 좀 하고 그리고 그 동네 이제 상거리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예부터는 노령화 인구가 한 98%, 100%가 우리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포지말이라도 좀 간단히 좀 세우고 제한 속도 제한도 방지 특도 이런 것도 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건의하실 분, 그 바로 뒤에 계십니다. 저는 장자마을 박성문입니다. 오늘 제가 건의고자 하는 것은 셔틀버스 건입니다. 저희 사등면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열악한 6개 마을이 있습니다. 오량절골, 신계후포,
청포, 들막, 청곡, 장자마을입니다. 이 6개 지역은 버스 정류장까지는 최소 1km 이상 나와야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6개 마을은 브라보 택시 이용권이 6개월에 신청 인원당 20번 사용권이 주어집니다. 이는 보편적으로 2개월이면 거의 소진이 됩니다. 최소한으로 병원 약탈을 한 번, 시장 보러 한 번, 은행 일 보러 한 번, 노인 일자리 센터 한 번, 다리 허리 아파 물리치료 한 번, 이렇게 최소한 한 번씩만 하더라도 왕복 한 달에 10번 사용하면 2달이면 소진되고 나머지는 노구를 이끌고 절뚝이며 걸어 다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6개 마을을 원활히 돌아 성포까지 운행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제공해 주십사 합니다. 거제시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이 각 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독 사등면만 아직 주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브라보 택시 이용권을 반납하고 오히려 셔틀버스 운행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먼저 받겠습니다. 오량 이장님 두 건을 말씀 주셨는데 스마트 독수리 쉼터를 조성하기로 한 사업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그다음에 오량마을에 운동기구가 제대로 없다. 그래서 운동기구를 설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이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지점이 나가는 지점입니다. 들어오는 지점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위치가 상당히 불편하고 뭘 하든 그 자리가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수산물 센터를 거기서 몇 번 해도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진입하기도 엄청 어렵고 나오기도 어렵고 위치가 너무 어중간한 위치고 그게 차라리 들어오는 관문 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었다면 아마 그 장소는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나가는 쪽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특히 또 나가는 쪽에서 바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치상의 이제 불편한 점도 있고 그리고 그게 사업비가 90억 얘기하는데 국비가 몇 프로죠? 30% 되나요? 예? 국비가 20이고 우리 시비가 80%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90억이 되면은 거의 3분의 2, 뭐 4분의 3 이상이 국비 사업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국비를 20억을 따기 위해서 70억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이름을 독수리 쉼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독수리가 한 번씩 오기를 이제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을 했던 거 우리 이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잘 조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 진주국도하고도 도로 진출입 강의도 언어를 좀 해봤는데 이 진출입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제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려면 뒤에서부터 뭐 우회로 들어가야 되든지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거기 또 바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도로 진출입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오히려 국비 20억 사용하려다가 우리 70억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이제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좀 하게 되면서 좀 더 이거는 신중하게 하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이고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부탁드리는 게 그겁니다. 국비 10억, 20억 지원받기 위해서 12, 50억, 60억 엉뚱하게 투자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라. 국비 10억, 20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국비 10억, 20억을 받아서 우리 12, 50억, 60억 투자를 해서 한다면은 뭔가 이게 성과가 있고 효율성이 드러나는 사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만은 거의 다수가 그 공간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진입하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뭘 해도 안 돼요. 거기는 그 우리 위탁 줘가지고 식당을 해도 그렇고 농수산물 판매 센터를 해도 그렇고 일단 진출하기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좀 오기가 좀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보류를 좀 해놓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차라리 저는 이제 들어오는 관문 쪽에 지금 거제 관광센터라고 이제 그 장자마을 입구 쪽에 있는데 차라리 그쪽을 좀 제대로 좀 더 살리는 게 맞다. 지금 방역센터도 있고 이렇게 한데
들어오는 그쪽을 좀 더 진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들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동기구 혹시 이장님 뭐 운동기구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나 장소는 혹시 있나요?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그 신영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그 신거제대교 입구 부분에 예전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구대교부터 신거제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서 이 상가가 약간 형성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장사를 해 오다가 다들 이렇게 뭐 성공도 못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무너지고 다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우리 신거제대교 입구에 뭐 농수산물 판매장이나 뭐 항토 뭐 판매장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 부분에 왜 그렇게 문을 닫고 갔는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 편도만 나가는 방향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누가 거제에서 구경하고 관광하고 다 나가시는 부분이 거기서 들려서 나가시는 분들도 뭐 메리트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근데 저 이야기로는 일단 들어오는 양쪽으로 봤을 적에 뭐 그 중단된 내용을 보면은 진입로가 좁다 뭐 관광 그게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돼서 그걸 중단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초등학교 앞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해서 독수리 전망대 쪽으로 길을 횡단을 해서 넘어올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관광 자원화를 시켜가지고 저쪽에서 넘어오는 걸 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올라올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횡단을 할 수 있는 가교를 만들어서 가교를 걸으면서 부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봤으면 싶은 생각도 들긴 듭니다. 또 그리고 하나 우리 그 운동기구 문제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 한 동네 2개, 3개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우리 그 오량마을에서는 과연 그 큰 마을에 운동기구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유림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또 우리 동네 마을 땅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 일단 운동기구 설치 부분은 이거 우리 국장님 혹시 이장님도 한번 현장 한번 가서 예, 이장님과 면장님과 현장 확인해서 적절한 부지가 되는지를 검토하고 가능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캔내랑 이장님께서 충렬재단 땅을 좀 시에서라도 좀 매입을 해서 좀 공헌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오랑까지 이어지는 이제 도로가 너무 좀 불편하다 포장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충렬재단 땅이 매입이 뭐 3,000몇 평 된다고 그러는데 이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한 분이 우리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한경녹지국장 박미순입니다. 겐내랑 이장님 건의하신 대로 그 현장은 다녀왔습니다. 덕콜이 92번지고 면적은 뭐 8,650제곱미터 되는데 검토해 보니 부지 매입비가 약 한 16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막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지고 그 개인이 땅을 매입한다는 건 나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100에 100%가 없습니다. 그 부지가 한 3,000평 되고 또 그 부지 옆에 개인이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가 한 300, 400평이 있어요. 그래 지금 아까도 내가 지금 우리 그제 최고 높은 배양성 정도로 온 잡목이나 숲이 깔대가 2m 숲이 도로가고 차가 떼놓은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 우리 산업계 부서에서 충렬재단 땅에서 의뢰를 하니까 일단 도로가 정도는 풀을 좀 비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도로가 풀 비갖고는 무행지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모든 것들이 다 뭐 CS 다 맵에서 하면 좋겠지만은 또 그럴 수도 없는 또 입장도 이제 있다고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예. 이 포장 상태 같은 경우 혹시 우리 국장님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포장 상태 어떻는지? 뭐 저희들 올해 재포장 또 소파 보수할 대상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저희들 점검을 해서 급한 부분이 있다면 소파 보수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인 보호구역 지에 이거는 그 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도 경찰서하고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두 명 정도 있고 그다음 저희는 이제 통근 버스가 있으니까 다 신촌이나 강리에서 싣고 도로로 국도로 그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초등학생은 막 0.몇 %도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러나 노인 보호구역 이런 것들도 아마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차량 통행자들의 또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이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봐 주시고 일단 포장 상태도 한번 이 비교를 해봐가지고 좀 급하다 싶으면은 좀 빨리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번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자마을 이장님께서 셔틀버스 이렇게 6개 마을 이제 셔틀버스 제가 지난번에 그 마을에 갔을 때 이장님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셔틀버스를 좀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현재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이 가자도하고 칠천도 섬으로 도는 시내버스를 빼서 그 가자도 칠천도는 그 셔틀버스를 순환을 시켜서 성포에서 환승을 해서 고현을 가든지 그렇게 하면은 가자도에 있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을 해서 시내로 나올 수 있게끔 훨씬 뭐 지금은 몇 시간 단위인지 모르지만 뭐 30분 단위, 1시간 단위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저희들 구상을 이제 갖고 근데 이거 이제 주민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환승하기가 힘들어서 귀찮아서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곧 이게 설명회를 언제쯤 할 거죠? 우리 국장님.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마 설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칠천도는 안에 버스를 돌리면서 하청에서 갈아타고 고현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하고 다시 하청 내려서 칠천도로 이렇게 돌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가자도 마찬가지인데 방금 우리 이장님 말씀하신 이제 섬이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사등 쪽에 시내버스 뜰망마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국도까지 한참 그런 이제 근데 버스가 들어가는 길이 되나? 국장님 이거 한번 구상이 가능한지 한번 말씀 답변 한번 해보죠. 지금 현재 보라보 택시를 지금 운행 중에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대체를 하려면 저희들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왔는데 설명회 마치면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시내버스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재정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꼭 우리 또 버스 회사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버스가 회사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어렵다라면 진행이 좀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은 좀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항상 또 불편은 불편대로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데는 또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들은 있는데. 이 두 개 섬 부분하고 국장님요 아까 이 말씀하신 이제 지금 그 거제면이 지금 그 마을 버스를 돌리고 있거든요. 거제면이 이제 아마 그 사례를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말씀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칠천도 가자도 섬하고 요 부분하고 마을에서 일단 사등면 방금 하신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스틸버스를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재정 문제라든지 가능성을 같이 한번 검토를 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아까 설 이후에 뭐 설명회를 하신다고 그러던데 그때 그게 좀 가능할까요? 지금 같이? 현재는 포함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계획은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라보 택시가 있기 때문에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재정적으로나 이런 게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을 하는 게 지금 기본 거리만 브라보 택시 1회 사용권이 되거든요. 그러면 비근한 예로 장자마을에서 성포까지 나오려 그러면은 브라보 택시 한번 끊어주고 1,200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자마을에서 고현 시장까지 가려 그러면은 브라보 택시를 한번 끊고 10,000원씩 더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브라보 택시를 이용해 갖고 하는 거 지금 조금 전에 얘기 드렸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한 달에 뭐 하다 못해 갖고 대번만 밖으로 나오게 돼도 출탈하게 돼도 브라보 택시는 2달밖에 사용 못합니다. 근데 6개월에 20번이거든요. 그럼 4개월은 별도로 댕겨야 됩니다. 그럼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유모차 끌고 해갖고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럼 버스 정류장에 유모차 떼어놔놓고 버스를 타고 갔다 오다가 또 유모차 끌고 와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니까 뭐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비싼 돈을 주고 택시를 불러가 다시 가거든요. 그러면 그래 현실들은 아는데 우리 그 최성훈 국장님 이전에 이번에 제가 그때 와서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그 이 검토한 결과 혹시 대충 어땠어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12일자 제가 이제 도시정책국장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하고 심도 깊게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지금 시장께서 지시하셨던 거는 그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오지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걸 지시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조도 하고 칠천도 부분에 대한 걸 갖다 검토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차츰차츰 계획적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가조도 하고 칠천도를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또 안전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 설명회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조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지나서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조사를 더 해서 실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조금 안 해봤나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요 전체 부분에 대한 거를 거제시인데 이 사등의 특정 부분에 장자 이야기도 그때 시장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는 조금 있어야 전문가 검토 의견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방법들을 한번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다음 잠깐만요. 유튜브 한 분이 질의를 주셨네. 바다석이란 분인데 거제 통영 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의를 주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대행 국책 사업이니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고 얼마 전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이제 현실이 이제 된 건데 언제가 뭐 언제 될 거냐 결국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언제 될 거고 언제쯤 착공이 될 거냐. 사업비가 한 2조 얼마 드나요? 얼마 들죠? 1조 5천억 정도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대체적인 노선은 지금 통영에서 둔덕을 통해서 그다음에 상동으로 해서 그가대가 저속도로 연결되는 노선이 계속 대략적인 노선인데 현재 이제 그리고 터널이 한 2개 정도 들어가죠. 터널도 들어가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 예산에 이 고속도로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들을 했었는데 이 국도 5선하고 이렇게 서로 중복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이제 국도 5선 쪽으로 예산이 좀 잡혔고 고속도로 예산은 이번에 좀 이게 잡히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만큼 빨리 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고정문 이장님, 저기 손석빈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암 이말 이장 송석빈입니다. 바쁜 시정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우리 면을 방문해 주신 시장님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을 위한 업무 처리 하나하나 고민하시려나 이래저래 힘드실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인 만큼 건강관리도 유념하시어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셔야 합니다. 저는 아파트 회의를 통해 우리 마을에 올해 급한 수건 사업을 조사해 보았는데 주민들끼리 급한 사업은 두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단지와 2단지를 잇는 로타리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창 겨울인 만큼 짧은 태양으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이런 시간부터 시야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데다가 최근 고현동 터미널 주변에 설치한 포토존 시설을 봤는데 밤에 환히 조명을 비춰주는 시설물의 존재는 마을 분위기도 활기차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진입로가 한 개뿐인 아파트 현황을 생각하면 자연재해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해 주도로가 폐쇄될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생각하면 진입로가 하나 더 있었으면 합니다. 두동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우리 아파트 입구 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감사천만이겠습니다. 2026년 105년 해가 밝은 지 벌써 보름 이상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발령받으신 우규영 면장님과 만난 지도 반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거제시 전체 업무에 진심을 쏟으시듯 면장님께서도 저희 면에 큰 업무 작은 업무 하나하나 우리 아파트 입구 살박이 닳을 정도로 방문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발표를 들어주신 시장님, 면장님 두 분께 거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꼭 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자. 저쪽에 신계 이장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희 사등면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신기마을 노인위 회장을 맡고 있는 모 전상입니다. 26년도 저희 마을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행정에서 실시할 예정인데요. 완벽한 리모델링을 하려면 국가 지방단체에서 책정된 예산으로는 경로당 리모델링이 어려울 것 같아 한 번에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설계 기본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우리 그 경로당에 있는 싱크대, 또 화장실, 또 그 다용도실이 너무나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서 또 식사 제공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다용도실도 좀 넓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예산을 한 1억이나 최대한 좀 더 협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분 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계신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농사와 어업을 하는 사곡마을 이서우입니다. 그 사곡마을에 하물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하물 주차장 위에 산이 하나 높은 게 있습니다. 그 산이 계곡물이 상당히 많은데 하물 주차장을 지으면서 통로 박스 하물 주차장을 지으면서 수로를 변경하고 통로 박스를 우회시키는 바람에 사각 통로 박스 안에 산에서 내려오는 돌멩이 물이 밑에 저수지에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 여름에도 그 작년도 마찬가지 저수지가 거의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벌써 시에다가 올리는데 불구하고 올 2026년도 농사일이 걱정입니다. 수로가 막히면은 지금 현재도 물이 부족한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농사 이전에 준설을 해가지고 농업 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제시 관내에서 우리 사곡마을 진입로가 최고 협소합니다. 특히 두동 아파트 장평 고연분들이 사곡 해안 산책길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버스나 트레일러 등등이 지나가면은 둘이 가다가도 한쪽을 일렬로 서야 됩니다. 그 현실이 불과 6, 7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 행정하시는 분이 바빠서 그런지 수차례 우리 마을 이장님께서 건의를 하고 했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물론 또 사고가 나야 시정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거제시 관내에서 최고 좁은 협수로입니다. 거기서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산책길을 해안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 거제시가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 해수욕장 내에 최고 주 문제가 주차 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 사곡 해수욕장에는 아침부터 주차 난리가 발생됩니다. 아침에 대놓고 저녁에 가는 주차는 어쩔 수 없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 거제시에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먼저 백암마을 이장님께서 1단지, 2단지를 연결하는 이게 영진입니까? 영진 1단지, 2단지를 연결하는 그 로타리에 조명등을 좀 설치를 해서 좀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동 쪽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좀 이렇게 이 도로를 연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이 로타리 이 부분은 아는데 이게 많이 어둡나요, 이장님? 많이 어두워요? 예. 그럼 이제까지 어떻게 이렇게 좀 어두운데 이렇게 그리고 이 두동에서 아파트 입구까지는 그러면은 그게 뭐로 막혀 있습니까? 도로를 연결하려면은 다시 이렇게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뭐 도로를 연결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저 예. 맨 끝에서 맨 끝에 거기가 지금 그 농경지로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마 거기 저 영진 자연까지 올라가려면 그쪽을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싶기도 한 부분이 있고 그 얘기 듣기는 옛날에 그 영진에서 그 남은 땅이라고 있는 것 같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갖고 아마 해달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좀 설명 좀 가능할까요? 현장이 이제 또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설명에 마치면은 한번 나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타리 조명등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어느 국장님 좀 예, 필요하면 저희들도 나가서 가로등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로등 설치하면 좀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은 가로등 말고 뭐 다른 어떤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시내 고현동 그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편처럼 좀 그렇게 조명등이 좀 있으면 좀 마을도 굉장히 활기차고 안 좋겠습니까? 아마 경관 조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는데 그 아파트 어떤 입구에 그 특정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리하기는 조금 경관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것 같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은 저희들 가로등 설치를 좀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이장님 이게 지금도 아직까지 많이 헷갈리는데 이
연긴 아파트 사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도로변을 저희들 경관 조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크게 뭐 어려움 없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입주민들만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이 부분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좀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좀 명확하지를 않아 가지고 그런 지점들이 좀 분명하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단지에 예산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예, 일반 그냥 자연 마을 도로 같은 경우는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필요하다 그러면 금방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입하려고 그래도 이게 과연 맞나? 아파트 단지 내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나? 이런 이제 논란에 휘말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애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예. 이게 제가 작년에 거기다가 조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전기료 때문에 좀 악유가 있어가지고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이장님이 이장님 하시는 거 모르겠는데. 우리 양이는 포괄사비로 그러면 그거 좀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해드리려다가 전기료 때문에 지금 못했거든요. 그 부분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그래서 합의가 못했어요.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제가 잡았었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료 이런 지원 부분은 시에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거를 다 지원을 하면은 집마다 전기 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들어가는 부분에 요청이 있어가지고 해드리려고 했는데 전기료 좀. 크리스마스 트리 해갖고 불 달아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돼. 그런 건 아니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참고를 좀 하시고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신계 이장님 그리고 노인 회장으로 맡고 계신데 경로당 리모델링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싱크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다용도실에 있어가지고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이왕 리모델링을 할 때에 좀 제대로 리모델링을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북지국장 서미경입니다. 아까 신계마을 이장님께서 내년도 저희들 갱로당 개보수에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갱로당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년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면동을 통해서 갱로당 개보수 필요한 부분을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335개소 우리 거제시 갱로당 중에서 내년도 2026년도 갱로당 개보수를 신청한 시설이 127개소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사전 면동을 통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6년도에 개보수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확정을 한 갱로당이 91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이제 노인복지 분야 예산액이 뭐 2천억에 가까운 예산액이 있습니다만은 갱로당 개보수 사업비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10억, 9억 6천 약 10억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약 100여 개의 갱로당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대부분 개소당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이제 개보수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신계마을에서 2026년도 개보수에 신청을 했는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현장 한번 저희들이 이거 회의 마치고 담당 부서와 해서 한번 명문을 한번 해서 제가 신계마을 이장입니다. 이장 유재철입니다. 예. 우리가 작년에 그 정부에 밑길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그 공모가 돼갖고 올해 거기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거기 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고 그런데 2억 갖고 해보니까 잘 안 돼. 돈이 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시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는 그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갱로당 개보수 사업이 아니라 별도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해서 국비하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서 주 방문해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사곡마을 이서훈님께서 화물 주차장을 건립을 하면서 이 물길이 박혀가지고 농사 짓는데 좀 애로가 있다. 그래서 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 물 흐름을 좀 잘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 사곡마을 진입로 뭐 오래된 얘기인데 너무 좁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주차 문제 세 가지를 이제 주셨는데 일단 우리 요 저수지 토사 쌓이는 부분 우리
과장님 한번 국장님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예, 농업정책과장 윤명수입니다. 소류지 내 지금 준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이 되는 대로 해가지고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영농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설만 하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집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곡마을 진입로는 뭐 오늘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 주시는데 이게 참 답이 잘 찾아지지 않는, 답이 찾아질 것 같으면 벌써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답이 잘 찾아지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예, 뭐 자주 건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다시피 이제 한정된 재정 내에서 저희들 그 우선순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기는 있지만은 아마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단계별 계획,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국장 방법이 있나요?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럼 예산 문제란 말이에요. 예, 도시계획 국도에서 그렇게 빠져들은 통로를 해서 이렇게 해안도로까지 해서 마을까지 다 도시계획도로 지정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매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육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지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토지 매입이라든지 예. 보상비라든지 뭐 이 사업비 문제다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예. 공수의 매립을 하려면은 예산은 안 들지만은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성 사마 아파트 말씀입니까? 예, 옥성 사마 아파트에서 예. 사곡 마을 저 끝까지 예. 해안 태클을 설치하여 그 해안가를 걷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또 대형차, 버스, 그 트레일러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너무 길이 좁아서 해안 태클을 만들어 주면은 성포라든지 지세포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주면 주변 경관도 좋아지고 국토 14호선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이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관계도 역시 시장님께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은 합니다. 지금 이거 주차 관리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자산공사 땅이므로 저희 마을에서 개발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우리가 그걸 대부를 해가지고 주차 요금을 받으면 안 되겠나 워낙 답다 보니까 근데 자산공사에서 한번 의뢰를 해보니까 그 부지를 연 3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을에서 논 일자리도 좋지만은 그 3천만 원을 주고 그 어떻게 그 주차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곡 마을은 진입로는 차량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는 인도도 없다 이제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도 없습니다. 전혀 인도도 없고 차선도 없고 우리 거제시 관내에서 유일하게 차선 없는 동네가 우리 사곡 마을입니다. 그게 그 해수욕장으로 돌릴 수 있는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혹시? 마을까지 안 가더라도 해수욕장으로 돌릴 수 있는? 아마 차도를 인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 아마 안전에 위험이 있다 이 말씀을 갔는데 사실상 지금 질문 요지를 보니까 인도가 있으면은 별도의 인도가 있으면은 좀 차도에 확장할 필요성은 다소 좀 떨어지는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공수면 쪽으로 이렇게 아마 데크를 설치를 아마 요구를 하시는 것 같는데 그건 아마 공수면 전용 부서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름이 오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일단 하여튼 우리 아마 시민들이 그 해수욕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진입도로 개선은 좀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혹시라도 주민들이 좀 잘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해수욕장 이 주차 관리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이 말씀 들은 것 같은데 우리 담당 국장님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경제해양 국장입니다. 그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개장을 하는 시기에는 마을의 위탁을 제하고 마을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지금 그 사곡 해수욕장 주변에 지금 주차 문제는 현재 지금은 뭐 관리인도 없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해수욕장 개장을 안 한 상태에서는 저희들 또 해수욕장만 관리한다 해가지고 그 주변에 주차 관리까지 하기는 좀 어림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좀 전에 그 우리 민원분 말씀처럼 우리 시유지라든지 해수욕장 부지 같으면은 저희들이 관리 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지만은 또 지금 그 소유권 자체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애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입구에 일부 땅을 거제 자산공사 땅을 거제시가 가능하면은 일부 땅이라도 그 부지를 대부를 해가지고 그 부지만큼 관리가 됨으로써 진입로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차를 그 트레일러부터 그다음에 그 테라칸 등등을 장기 주차를 하고 놔두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그 국장님, 예, 그 일단 우리 시가 그러면은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그걸 뭐 대부를 받 1년 대부를 얼마나 주고 뭐 대부를 받든지 해서 아예 시가 관리하는 쪽으로 그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산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죠.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 그죠? 아예 그냥 대부를 시가 주면서 시가 주차를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 아마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해수욕장이 관리 시키는 게 있는데 모든 이런 그 아니 그러니까 상이 좀 틀리잖아요.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해수욕장하고 좀 틀리니까 일단 한번 그 부분은 한번 그 자산공사하고 좀 오늘 한번 협의 좀 한번 해봐 협의해 주시고. 보도록 그러겠습니다. 예.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 저 조금 전에 우리 저 사고 계신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영진 자율이나 경남 많은 지역에서 아침 저녁 특히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운동하시고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사고 목숨 삼아 뒤쪽에서 내가 조명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조명 지금 설치해 놨는데 지금 그쪽에서 아파트에서부터 사고까지 가서 이제 걷기 운동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해수욕장부터 마을까지 가는 길이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 그 부분 맞지? 그러니까 내가 특보님인데 내가 거기 댓글을 설치해달라고 내가 민원을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한번 좀 조속히 좀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걸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부서하고 이렇게 잘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마지막으로 세 분만 질문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네. 예,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었네요. 가저도 뭐 신교마을 이장 김영부입니다. 지금 우리 가저도는 지금 차량 수대가 우리 주민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한 200대 넘어 되고 그다음에 펜션 또 그 커피숍이 많다 보니까 차량 왕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굴곡 도로를 이렇게 좀 설치해 달라 해가지고 작년도에 이게 주민 설명회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점 좀 빨리 해가지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자선이 가해도 지금 그 중앙도로 이렇게 중앙선이다 자선이 지금 희미해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선을 끈 지가 그 10년도 되는데 자선이 지금 노화돼 가고 아예 낮에도 자선이 보이지 않고 밤에는 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 빨리 좀 해결해 주십사.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조금 전에 회의 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가제도 그 서철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차량 수대도 많고 이러니까 굳이 서철버스를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가제도에 지금 현재 다리를 놓은 지가 16년 넘어 됐는데 지금 2시간 간격을 하니까 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서철버스는 굳이 좀 어떻게 제고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제일 앞줄에 계시는 모자 쓰신 어르신. 저는 시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사등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등에서 9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사등선 복원을 하기라고 이때까지 그렇게 들었는데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등성 그 북쪽편에 한 100m 정도는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체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이거 뭐 시에서 잡초 제거는 간혹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등에 살면서 이것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신축이나 개축 이런 걸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를 벗어나려고 하면 성에서 300m 바깥에 떨어져야만이 그 구제에서 벗어난다고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 그 문화재 있는 그런 데도 보면 큰 건물이 더 쓰고 주택을 짓고 합니다. 하는데 사등성을 복원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매년 이렇게 정복해서 하기라고 하지 말고 만일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그 좀 법을 좀 구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남북 고속철도 KTX 역이 사등역에 도착한다고 사등역에 만든다고 합니다. 하는데 이게 작년도에 이 전체 8개 여기가 하는 것을 거제에서 시공식을 하기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시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 부산의 그 가덕도에 보면 가덕도 신광을 하기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우리 사등도 역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사등역에 KTX 여기 들어오면 그 경계가 어디가 되는 거 이 수용된 농가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계 지점에 있는 그 토지들은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 농사 짓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성심성의를 해서 잡초도 뽑고 그렇게 할 낀데 이게 됐긴가 안 됐긴가 모르니까 농사를 지어도 그저 형식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 설계는 완료되어 시키라 봅니다. 거제시에서 이 경계 지점을 좀 빨리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각 보락마당마다 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시골에 촌집이 참 많습니다. 촌집이 많은데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이 잡초가 나가지고 여름 되면 사람이 제 키카마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잡초가 그렇게 무성하니까 모기도 심하고 뱀도 많이 나옵니다. 뱀도 나가지고 밤에 댕기기가 참 불편합니다. 이런 걸 좀 시에서 시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조금 많이 소요가 되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실까요? 혹시 두 가지만 받고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창순 이사님 마지막으로 예. 예, 반갑습니다. 가조도 창촌마을 이장 김강민입니다. 저는 앞전에 우리 마을에도 해난이 상당히 많지만은 저는 우리 그 가조도 전체를 이렇게 말씀을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그 가조도가 지금 현재 하수 종말 처리장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약 한 4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지금 그 처리 부지가 창오리 산 213-1번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국유지로서 땅이 한 14,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이렇게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은 잘 나지 않지만 거기 국유지에 종말 처리장이 들어오면 인가도 없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민원도 없고 하는데 그 국유지를 좀 이용할 방법을 제가 좀 이렇게 그거를 좀 이용을 했으면 싶어서 그 국유지 자체가 지금 상당히 그 뷰가 좋습니다. 나지막한 산인데 그 올라가 보시면 이제 그 해 뜨는 게 보이고 지는 게 보입니다. 그 가조도에 그런 자원이 지금 두 군데 있는데 그거를 좀 활용 방안을 종말 처리장 들어오면서 그것도 조금 담은 그 산책로로 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연말에도 좀 해맞이도 보고 해맞이도 보고 해돋이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길을 내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보 수보 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전에 윤영 국회의원님 계실 때부터 공약에 자보 수보 이거를
전부 그 개발 행위가 뭐 자유롭게 되도록 뭐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 제가 어디 또 들으니까 그게 풀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풀리는지 사실 좀 억수로 궁금합니다. 막상 그 우리 가조도는 그 노을의 전망대에서 그게 어떻게 자부수보가 형성되는 거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바닷가에서 직선으로 100m, 그 양쪽에 저 반대편에서도 100m 이렇게 설정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막상 그 노을의 언덕에 거기서 보면 실제적으로 자부수 빼고 나면 30m밖에 안 남습니다. 땅이. 그럼 실제적으로 뭐 풀리다 하는데 뭐 개발 행위를 하려면 아무것도 허가가 안 나는데, 그래도 단독 주택 한 개 나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그 경남 쪽에는 풀려 가지고 거기 뭐 후계 음식점도 들어오고 그 상업 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만 왜 유독 그렇게 그걸 뭐 그 규제를 많이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우리 답변 주기 전에 유튜브 질의가 들어와서 제가 우리 면장님 이거는 보니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들었다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젠틀맨 KEY라는 분인데 경남 안어시빌 입구부터 후문 올라가는 우회길은 아파트에서 기부 체납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제초 작업이 잘 되지 않아 매년 민원이 발생합니다. 주기적으로 제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면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이게 우리 기부 체납한 도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이니까 한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예, 우리 그 가조도 이 신교마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신교마을에 우리 굴곡도로 개선 이제 주민 설명회까지도 하고 했는데 이후에 어찌 되는지 뭐 좀 물어보셨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좀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마 그 우리 시도 부분에 3개소에 한 600m 정도를 개량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는데 이미 2024년도에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현재 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고 그 사업 발주를 위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 초에는 보상 통지가 나올 것 같고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을 지금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선까지 같이 얘기를 해보죠. 가서도 아마 해저도로에 차선이 오래돼가 색이 바래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 아마 그 말씀 같은데. 예, 저희들 그 부분에 수시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포함해서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겠네요. 차선은 예. 차선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예. 빨리 좀 처리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굴곡도로는 또뭐 예산 따라서 뭐 천천히 하더라도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어르신께서 사등면 이 부근이 말만 하고 참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생활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뭐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등성뿐만이 아니고 뭐 그런 문화재를 옆에 두고 있는 마을들은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 또 이게 워낙 국가에서 법적으로 많이 강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뭐 저희들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참 많지가 않아 가지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뭐 관리하고 이렇게 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좀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역사 부지 경계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혹시 공고가 안 됐나요? 보상 관련하고 이래서. 예, 아직까지 지금 현재 등기 해가지고 설계 부분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 선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토지 구역상 계획상 이렇게 지적이 분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초안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그 외부지에 대한 걸 갖다가 저희들 함께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공단에 같이 가보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지적 경계는 꺼져는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구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한번 마을을 방문해서 어느 정도 선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보상 절차는 언제쯤 그러면 진행이 될까요?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등기 거기 정리되고 나서 그 실시계 인가가 정리가 돼야 그 보상이 나가지는 상입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하는 부분들이 약 1년 정도. 그러니까 터키 업체가 선정되는 게 올 6월달 정도 되고 그때부터 약 1년간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예, 참고를 해주면 좋겠고 이 폐가를 좀 정비를 좀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뭐 도심도 그렇고 우리 면 단위도 그렇고 이 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가 넘쳐나고 우범지구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하나하나 이게 폐가 부분 정비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천마을 이장님께서 이제 하수종말 처리장 이 조성이 되면은 그 부지를 좀 잘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성기입니다. 우리 가조도는 이게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1,600톤으로 사업비는 한 210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 8월 8일 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게 위치가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창촌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고교지 부지에 저희들이 이제 처리장 위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한 연말 정도 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환경부하고 이게 제안 협의를 통해서 사업은 이게 착공이 들어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고교지 부분은 이게 함양 고기름 사무소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자보 수보 지역은 우리 가조도 지역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해안변을 끼고 있는 우리 전 지역의 이제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도 이 조정 계획이 있을 때마다 자보 수보 지역을 좀 어떻게든 좀 최대한 좀 줄여보자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게 뭐 이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더라고요. 국립공원 지역 해제하는 부분하고 수보 그다음에 자보 지역에서 해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저희도 계속적으로 의견들을 받고 민원들을 받아서 노력을 해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추가로 질의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면사무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의 대화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병광용 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런저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 잘 메모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빨리빨리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거나 좀 계획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그에 맞게끔 오늘 말씀 주신 분들한테 메일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오늘 그 질문 주신 분들에 대한 답변 소홀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바쁜데 우리 두 분 지역구 의원님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 지역구민들 뵀는데 짧게나마 좀 인사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노재하 위원장님부터 잠깐 좀 인사 좀 드리죠. 예.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보름이나 지났네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쪼록 병원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 참 절박하기도 하고 또 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송구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오늘 집행부에서 약속한 내용들이 지켜질 수 있든지 확인도 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또 촉구하기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한 자리 우리 사등미래의 새로운 큰 도약을 만들어내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의원 양태석입니다. 지난 제가 3년 반을 지금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등면을 위해서 3년 반 동안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 집행을 보니까 9억 5천 정도를 했더라고요.
다른 면보다 배 이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작년 연말에 또 우리 면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또 협조를 많이 해가지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시장님이 포괄 사업비 이외에 지원금을 많이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우리 사등면을 그래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뭐 시의원이 뭐 하는 게 있겠습니까? 민원 잘 챙기고 마을의 구석구석 뭐가 필요한지 그거 잘 챙기는 게 시의원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의원은 정치꾼이 아닙니다. 일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사등면에서 예쁘게 자라고 있는 6살 엄예준 어린이하고 허하음 어린이가 시장님께 직접 꽃다발을 전달하면 큰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혹시 시장님을 테이블 앞으로 잠깐 모셔도 되겠습니까? 1만 2천여 명의 사등 면민의 마음을 담아 우리 어린이 두 분이 대신해서 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 전달하고 네. 참고로 그 풍선꽃 안에 들어있는 꽃이 호접란입니다. 그 호접란의 꽃말이 행복이 날아온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날아드는 병원년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분들과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사진이 잘 나오도록 가운데로 붙여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